이 방법은 데일 카네기, 소크라테스 뿐만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. 애플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도 이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그리고 또 주변 지인들에게 그 대답이 나오도록 계속 유도를 하면서 그 말을 내뱉은 당사자는 자연스럽게 그 말에 수긍을 하게 되는 아주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성공의 도구 툴러입니다. 저는 툴러의 운영자 박지숙이고요. 오늘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하는 이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말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. 사랑을 고백을 할 때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할 때나 나의 의견을 피력할 때나 상대방을 나의 편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 말의 힘은 더욱더 커집니다. 그런데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해도 말하려다가 오히려 내가 더 흥분을 하고 또 내 속을 그냥 훤히 들여다 보이게 하는 그런 말버릇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용을 당하거나 설득을 하려다가 되레 내가 설득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오늘은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내 주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. 이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툴러에서는 3가지 책을 참고를 했는데요. 첫 번째는 이병철 회장의 호암자전이라는 책과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, 그리고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이 3가지 책을 참고를 했습니다. 이 3가지 책에서 나온 말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. 첫 번째는 말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일단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는 방법입니다. 이에 대해서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은 본인의 자서전인 호암자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말하는 걸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렸지만 말하지 않는 법을 익히는 데는 60년이 걸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 말에서 느껴지듯이 이병철 회장은 말을 적게 하고 경청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요. 그 이유가 협상을 할 때 내가 말을 꺼내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한 발짝 물러서서 상대방의 원하는 것을 먼저 알게 되고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동시에 내가 원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,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어느 정도 이 협상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. 상대방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상대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그냥 막무가내로 내 의견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잔소리나 요구가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먼저 말하게끔 하면 상대방의 호의를 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관심의 원을 나에게 두는 것입니다. 관심의 원은 굉장히 낯선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. 일이 잘 되지 않거나 상대와의 대화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상대를 탓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안 했어?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?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? 라면서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아서 내 마음이 힘든 그런 경우가 많으셨을 거예요. 그런데 이 원인을 상대방에게 두지 않고 나에게 초점을 두는 순간 말하는 것, 그 말 습관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. 나는 왜 이걸 못했지? 나는 왜 이걸 이렇게 설명하지 못했지?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 있지? 나는 무엇을 더 줄 수 있지? 라는 식으로 말이죠. 이 스티븐 코비 박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. 상대를 향한 비관은 내가 고치고 싶어하는 그녀의 행동보다 더 나쁘게 작용을 한다. 그 결과 같은 상황에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나의 영향력은 줄어들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사라지고 만다. 만일 진정으로 어떤 상황이 개선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, 즉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노력을 해야 한다. 상대를 나에게 맞게 개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자신의 결정을 고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. 즉 상대방을 바꾸는 것보다 그냥 나를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는 거죠. 다시 말해서 이 관심의 원을 상대방이 아닌 나에게 두는 것입니다. 그러면 관계를 나아지게 하고 싶으면 그냥 내가 바뀌면 되고 내가 개선하면 되는 거죠. 마지막으로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리드하는 말 센스, 3번째는 질문하는 것입니다.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기도 한데요. 제가 저희 팀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이 질문하기 방법을 쓰면 정말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효과를 100%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방법을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는 소크라테스의 비결을 활용하라
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 왜라는 질문을 계속하면서 상대방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하는 그런 방법이죠. 이 방법에는 약간의 겸손한 척을 하는 필요도 있기도 한데요.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. 그러니까 네가 답을 알려줘라 라는 식으로 왜 그렇게 되는데? 왜 이걸 하는 거야? 라는 질문을 상대방한테 계속하면서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상대도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지? 라는 생각을 자동적으로 골똘하게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동시에 대화를 한 템포 쉴 수 있게 해주고요. 그리고 동시에 답을 상대방이 입에서 듣게 하는 아주 효과 만점인 방법입니다. 이런 질문의 방법을 사용하면 사실 저는 정답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대답이 나오도록 계속 유도를 하면서 그 말을 내뱉은 당사자는 자연스럽게 그 말에 수긍을 하게 되는 아주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. 이 방법은 데일 카네기, 소크라테스 뿐만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. 애플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도 이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그리고 또 주변 지인들에게 계속하면서 늘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. 다시 정리를 하자면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리드를 하는 말센스를 가지는 방법 3가지는 첫 번째,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방법, 그리고 두 번째는 관심의 원을 나에게 두는 방법, 그리고 세 번째는 질문하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툴러스 여러분들도 센스 있는 대화법을 장착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 3가지를 영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영상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마시고요.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성공의 도구 툴러의 운영자 박지숙이었습니다.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!